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돕기 원하는 단기왕입니다. 벌써 모의고사 시즌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모의고사 문제집을 구매하여서 또 모의고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모의고사와 관련된 4편의 영상을 통해서 이 모의고사에 대한 저의 생각을 짧게 나눌 예정입니다. 이 4편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공부를 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제가 전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는 제가 풀었던 모의고사 문제집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모의고사 공부를 했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는 이선재 선생님의 모의고사 문제집들을 풀었습니다. 나침반 모의고사 1, 2,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그리고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그리고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까지 총 48회의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이 이선재 선생님의 나침반 모의고사의 특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께서 이 문제집을 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답률을 이제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고,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각 문제별로 정답률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틀린 이 문제가 내가 정말 틀려야 했던 문제인가, 아니면 당연히 맞아야 했던 문제였는가, 그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푸시는 문제집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제 그러한 자료들도 참고하시면서 또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선재 선생님의 나침반 모의고사의 2번째 특징은 조금 난이도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난이도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것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국어 모의고사는 총 48회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다음은 영어 모의고사입니다. 영어는 제가 심우철 선생님의 동양 모의고사 시즌3까지 다 풀었고, 그 이후에 이동기 선생님의 동양 모의고사 시즌 1, 2를 풀었습니다. 각각 모두 다 10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50회를 제가 풀었고, 그 이후에 이동기 선생님의 봉투형 모의고사 5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동기 선생님의 한정판 모의고사 6회, 이렇게 저는 영어 모의고사는 총 61회를 풀었습니다. 5과목 중 가장 많은 모의고사를 푼 과목이 바로 이 영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먼저 전한긴 선생님의 4.0 실전 모의고사, 그게 20회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속전속결 모의고사 10회, 그리고 고종훈 선생님의 동양 모의고사 시즌 1, 이게 12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총 42회의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행정학 모의고사는 김준규 선생님의 모의고사 문제집 2권을 풀었습니다.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문제집과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문제집이었습니다. 총 40회였습니다. 2권을 합치면 총 40회의 모의고사였고, 김준규 선생님께서 자신의 모의고사 문제집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 국가직 모의고사 문제가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지방직 모의고사는 국가직보다는 약간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가 이제 중요한 내용도 들어있지만 약간 지역적인 내용들, 특별히 지방직 시험을 보면은 지방자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추가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된 모의고사가 지방직 모의고사다, 저에게 그렇게 또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행정학은 총 40회의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회는 제가 민준호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민준호 선생님의 모의고사 문제집들을 풀었습니다. 먼저 진동 모의고사라고 해서 진도별로 된 모의고사 12회, 그리고 동영 모의고사 12회, 그렇게 총 24회의 모의고사를 풀었고, 그 이후에 동양 모의고사 시즌2 총 12회의 또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총 36회의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국어 모의고사 48회, 영어 모의고사 61회, 그리고 한국사 모의고사 42회,
그리고 행정학 모의고사 40회, 그리고 사회 모의고사 36회, 저는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의 모의고사 공부의 특징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의 모의고사 공부의 특징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을 때 좋았던 점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출 해독을 하다 보면은 계속 동일한 문제만 보게 됩니다. 익숙한 문제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러한 당황함이 점점 익숙함으로 변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그런 새로운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좋았던 점은 제가 문제를 푸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어는 제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도 모의고사를 많이 풀었습니다. 물론 제가 영어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모의고사 문제집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모의고사는 시험을 앞둔 1달 반부터는 매일 하루에 하나의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2개의 모의고사를 풀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문제를 풀면서 영어 문제를 푸는 속도를 점차 빨라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이 하프 모의고사라고 하는 총 10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이 문제집을 푸는 데에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시간도 정말 많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집을 실전처럼 계속 풀면서 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번째로 모의고사 공부를 할 때에 해설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모의고사 공부를 할 때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해설 강의를 많은 분들께서 듣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와 행정학 모의고사를 풀면은 저는 꼭 해설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바쁜 공부 스케줄 가운데에서도 제가 해설 강의를 들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학의 경우에는 제가 이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까지도 제가 행정학의 이론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를 처음부터 듣자니 이거는 정말 엄두가 나지 않았었고 사실 기본 강의를 듣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학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제 제가 들었던 선생님의 해설 강의는 어떠한 문제를 풀어주면서 동시에 그 문제와 관련된 이론도 동시에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제가 정리가 되지 않았던 그 행정학의 이론을 그 모의고사 해설 강의의 그 개념 설명을 통해서 저는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면은 많은 경우 중요한 부분이야 겹치겠지만 최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들으면 어느 정도 개념이 정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또 저도 이미 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뒤죽박죽으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개념에 대해 설명을 제가 들었을 때 저는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행정학 해설 강의를 들었던 이유는 바로 이론 정리를 다시 하기 위해서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영어 해설 강의를 들었던 이유는 크게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오답 분석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해설을 보고 오답 분석을 하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독해 부분을 정리를 할 때에 해설을 봐버리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의 오답 정리, 이게 모의고사를 푸시면 아시겠지만 오답 정리를 하기가 굉장히 귀찮습니다. 특히 영어와 같은 언어 과목은 이 오답 정리가 중요한데 그것이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그 오답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저는 제가 스스로 영어를 잘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푼 이 문제들을 어떻게 푸시는지, 어떻게 접근하시는지를 선생님들이 직접 푸시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여러 번 제가 들으면서 체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선생님들의
오답 정리,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특별히 심우철 선생님께서는 문제를 푸실 때에 공시생들의 입장,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공시생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해 주십니다. 저의 수준으로 또 접근해 주시는데 모든 단어나 모든 문장들이 해석이 안 되는 가운데서 어떻게 답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실제적인 이야기들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영어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저는 다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의 모의고사 공부의 특징은 저는 문제집을 선택할 때 그 문제집의 난도를 조금 생각하면서 고려하면서 그 문제집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처음에 모의고사를 풀 때에는 약간 어려운 문제집을 풀더라도 시험 직전에는 조금 쉬운 문제집으로 저는 선택을 하여서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실전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그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위 1타 강사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초반에 내시는 모의고사 문제집들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동기 선생님의 문제집도 그렇고 이선재 선생님의 문제집도 처음에 나오는 모의고사 문제집은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서 풀기조차 싫을 정도로 어려운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런 선생님들도 시험 직전에 내시는 모의고사 문제집의 난이도는 매우 쉽습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실전에서 만나게 되는 그 문제의 난이도는 우리가 모의고사의 난이도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실전에 가까울수록 당연하게도 우리는 실전에 가까운 문제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실전 문제와 가깝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문제가 쉽다라는 의미 그 이상입니다. 그 의미는 기출의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문제는 실전과 닮은 문제, 기출과 비슷한 문제가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전에 가까울수록 다시 기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모의고사들이 쉬운 이유는 물론 우리의 실력이 좋아진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최종적으로 나오는 모의고사들이 우리에게 쉽게 느껴지는 이유는 기출의 비중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난도의 문제는 우리에게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그리고 이 자신감은 시험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한두 문제 차이로 합격하고 떨어지는 이 공무원 시험에서 이 심리적인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직전에 본 모의고사는 최대한 실전과 비슷한 모의고사를 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모의고사를 푸는 이 시기를 단순히 문제 푸는 시간으로 문제 푸는 시기로 보내게 된다면 이 모의고사 시기를 잘 보내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모의고사 시즌을 조금 더 잘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 3개의 영상을 통해서 계속 모의고사에 대한 저의 생각을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돕기 원하는 단기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